엄마는 뜨개질 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미스 니팅의 마미입니다. 이것은 목도리인데요. 자, 제가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리본을 묶어 놓으니까 선물하기 딱 좋은 그런 모양이 됐죠. 자, 요건 이제 아직 늦더위가 기승이지만 이제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아서 제가 투니시안 바늘을 이용해서 목도리를 만든 겁니다. 요 목도리는 제가 요즘 투니시안 바늘을 이용해서 패턴 공부를 하고 있다가 너무 예쁜 패턴이 있어서 목도리로 활용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시험 삼아 뜬 건데 참 마음에 드는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요 목도리 제가 요거를 잠깐 풀어볼게요. 자, 요 목도리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길게 제가 무늬를 만들어서 뜬 것입니다. 자, 요거는 다이소 1,000원 한 볼에 1,000원짜리 5볼밖에 안 들어갔어요. 5볼을 이용해서 지금 요 녹색, 올리브 그린색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들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요 올리브 그린색은 3볼, 그리고 요 겨자색, 머스터드색 실은 2볼. 또 약간 좀 실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5볼로 지금 초등 고학년 아이가 목에 충분히 두르고 남을 정도의 길이로 총 제가 코수랑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고서 뜬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 몇 코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길이는 한 1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목도리를 쉽게 여러분도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 요 뜨는 전체적인 거를 다 보여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저의 편집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제가 요 중간 부분적인 요 패턴 뜨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셔서 저는 지금 가로로 지금 목도리를 떴는데 그 패턴을 요 부분을 그냥 쭉 이렇게 위로 길게 세로로 뜨셔도 충분히 멋스러운 머플러가 완성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목도리를 뜨기 전에 도안 설명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도안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자,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들은 기본적인 투니시안 심플 스티치 해서 요 기본뜨기를 이용해서 배색을 하는 법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좀 무늬 도안 기호를 보니까 되게 매우 복잡해 보이고 신기하게 보이는 것들, 처음 보는 도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코바늘이나 뭐 니트 도안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또 요 투니시안 도안이 매우 생소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투니시안 심플 스티치는 기본 바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맨 아랫단에 보이는 기본 바들과 그리고 이 물결 표시는 되돌아가는 표시, 되돌아가면서 사슬을 거는 표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위에 뜰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도 보이고, 좀 이렇게 모아 뜨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들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뜨면서 보여드려도 좋은데 그래도 기호는 좀 알고 가시면 다른 이제 투니시안 도안을 보실 때 좀 응용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대강 유추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요거는 기본 바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중간에 기본 바가 아니라 기본 바에 이렇게 또 가로줄이 살짝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저희가 코바늘 뜰 때 한긴뜨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긴뜨기. 코바늘 기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뜨는 게 이게 코바늘에서의 한긴뜨기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투니시아는 항상 막음을 하지 않고 갔다가 돌아오는 거라서 요 열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 기호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긴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 한긴뜨기 지금 3개가 이렇게 모아져 있죠. 자, 요거 요 한 자리에 한긴뜨기 3개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아서 뜨는 법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 기본적으로 요것도 지금 발을 거는데, 자, 요거는 이제 발을 어디다 걸어야 될 위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걸어야 되는 위치가 아니겠죠. 좀 특이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 부분도 그렇고 요 부분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요 부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나 아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나 좀 연상되는 도형이 없나요? 자, 자, 이렇게 생긴 것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뭐냐? 여기도 보이죠? 자, 요거는 그냥 사슬입니다. 비어있는 사슬,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는 사슬을 하나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슬의 어느 쪽 부분에 이제 발을 걸어주느냐, 여기 따라서 기호들이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뜨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투니시안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50cm 정도 되는 투니시안 바늘과 그리고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먼저 필요한 사슬을 잡을 건데요. 자, 먼저 매듭을 한번 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슬을 잡을 거예요. 근데 사슬을 몇 개 잡느냐? 자, 여기 도안에 보시면 지금 여기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코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단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3코, 지금 4단, 제가 지금 딱 한 패턴을 지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자, 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를 잡으실 때 3코를 계속 반복해서 잡으시고, 그리고 양쪽 끝에 2코를 더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3코씩 한 5번, 그럼 한 15코면 되겠죠? 자, 15코를 잡도록 할게요. 2, 3, 4, 5, 6. 자, 저는 지금 이 가로로 길게 뜬 거를 총 코수를 세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코를 셀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시면서 원하는 길이만큼 쭉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세다가 아마 잘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뜬 거를 잠깐 보시면, 저는 양쪽 끝에 기둥코를 원래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를 더 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개가 됐는데, 혹시나 이거 세다가 내가 잘못했다, 까먹었다 해서 다시 쫙 다 풀지 마시고 그냥 뜨시고, 남으면 남은 대로, 아니면 딱 맞으면 맞는 대로 그렇게 또 무늬를 잡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도 사실은 손뜨개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총 15개 코를 잡았고요. 여기에 이제 양쪽에 기둥으로 세울 코 2코를 더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첫 번째 단은 이게 첫 번째 단인데, 여기 제가 1이라고 써놨죠. 자, 요거 기본 단, 파운데이션 로라고 보통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쭉 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단은 일반 그냥 기본 투니시안 심플 스티치, 요거를 이용해서 뜨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사슬 뒤쪽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에다가 이제 코를 걸을 거예요. 자, 기본 단을 잡을 때
요 첫 번째 볼록이는 스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건너뛰고 두 번째 볼록이에다가 코바늘을 이렇게 딱 걸어서 실을 끌어내시면 첫 번째 바, 두 번째 바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또 뒤에 옆에 이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걸어서 빼시고, 그 다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에다가 쭉 연결을 해서 이렇게 끄집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기본단, 첫 번째 무늬단은 아니고요. 기본단, 요게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지금 요 방향까지 지금 진행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되돌아가야 돼요. 자,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 실을 배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무늬를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돌아갈 때 사슬이 만든 무늬예요. 자, 그래서 돌아갈 때 여러분들 실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실을 바꾸실 때, 자, 요걸 걸어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배색할 때 보여드렸던 건 요 끝부분에 여기서 막바로 한 코를 뜨고서 가게 되면 그 다음 단에 돌아와서, 그 다음 단에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요 모서리에 사슬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 코를 하나 빼고 마지막 코부터 새로운 실을 배색해서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그러지 않고 막바로 단 처음에 들어갈 때 예쁘게 사슬 무늬가 잡히는 방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기존에 지금 뜨던 요 실을 뒤로 살짝 한번 걸어주시는 거예요. 자, 요 실을 뒤로 살짝 걸어주시고 요 상태에서 자, 요 걸은 부분, 요 부분 있죠? 요를 살짝 잡아주시고 새로운 실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주시냐? 자,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쭉 거셔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뺄게요. 자, 빼실 때 걸은 것과 마지막 코를 같이. 자, 원래는 하나만 빼야 되는데 제가 실을 걸어서 두 개가 된 거죠. 요거를 빼주시면 첫 번째 한 코를 하나 뺀 것처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대로 두 개씩. 자, 빨간 거 하나, 연두색 하나. 이렇게 두 코씩 두 개씩 뒤로 돌아가면 물결 무늬의 기호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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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되돌아가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두 개를 빼면 이렇게 하나가 걸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단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무늬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늬단 첫 번째, 지금 딱 보시면 지금 바 처음에 보이시죠? 자, 요 바는 지금 바늘에 걸려져 있는 바예요. 첫 번째 요 부분은 다시 또 거실 필요가 없고 이제 두 번째 코를 보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사슬에서 파생된 좀 이상하게 된 부분에 바를 걸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요 사슬이에요. 사슬 위에다가 지금 바를 건 건데, 지금 딱 보시면 사슬에다가 바를 걸게 되면 이렇게 걸어야 되나? 지금 바와 바 사이를 잘 보시면 이렇게 사슬이 숨어져 있어요. 이 사슬에다 거는데 어떻게 거냐면 이건 지금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지금 원래는 이렇게 바를 걸어서 이렇게 일반 코를 잡아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바가 지금 이렇게 원래 기존에 보게 되면
지금 바가 사실 아래에 있고 사슬이 위쪽에 걸려있는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만들란 얘기인 거예요. 반대로. 자, 어떻게 하냐? 편물 자체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편물 자체를 뒤집으셔서 사슬들이 아래쪽에 있고 바가 위쪽에 있는 상태에서 걸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니시안 용어로는 뭐 백사이드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뒤집어 뜨기가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사슬 앞쪽에 있는 코드를 잡아서 거는 게 기본 투니시안 심플 스티치였다면 지금 이 부분의 무늬는 이 기호는 뒤집어서 자 사슬 위쪽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자 이렇게 사슬이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그러니까 요 사슬 사이를 또 새로운 사슬이 이제 뚫고 나오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앞쪽으로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봤을 때 뒤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사슬을 걸어야 되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걸란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뒤집은 거를 보니까 지금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뒤에 요 부분 사슬이 보이시죠? 요 루프를 통과해서 이렇게 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이 상태에서 잘 안 보일 때가 편물을 뒤집어 주셔야 돼요. 주의하실 점이 편물을 뒤집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실이 바늘 앞쪽으로 올 수가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바늘 뒤쪽에서 이 실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편물을 뒤집으실 때 약간 좀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뒤집으시면 자연스럽게 실은 바늘 뒤로 가게 되면서 바가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바 여기가 바로 보여요. 자, 이렇게 이 부분들을 하나씩 그대로 쭉 통과해서 실을 감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음 코도 이렇게. 자, 실 두 개를 지금 색이 다르니까 코가 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혹시 한 가지 색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보시면 또 보이실 테니까 이 부분들 잘 찾으셔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원래는 기본 단을 뜨게 되면 이렇게 사슬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뒤집어 떠서 사슬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되게 입체적인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시 뒤집어서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이 단은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숨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을 살짝 끄집어내서 여기도 사슬 위에 걸리는 요 바 하나를 걸고서 실을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요 부분을 쭉. 자, 이렇게 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 전까지. 자, 요 부분 거시는 거 아니에요. 요건 마지막 코에서 도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는 일반 투니시안 스티치. 자, 마지막 기둥코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사슬 두 개를 아까 만들었죠. 자, 요 부분 된 거를 한꺼번에 통과해서 두 개를 이렇게 뽑아주시면 지금 첫 번째 무늬단 끝까지 왼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왼쪽까지 왔고요. 이번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저희가 무늬를 여기에서 색실을 배색을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뜬 요 무늬는 지금 다 돌아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무늬 배색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배색을 하실 때 실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결이 시작하는 부분 아까처럼 이 부분에서 단이 깨지지 않게 맨 끝에 코 사슬이 깨지지 않게 해주시려면 쓰던 실을 뒤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쓰던 실을 뒤로 거신 상태에서 살짝 잡아주세요. 자, 살짝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쓰던 실을 앞쪽에서 자, 이게 지금 앞쪽에서 실을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자 이렇게 화면 모양이 잡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서 빼주시는 거예요. 두 개를. 자 원래 끝에는 하나만 빼는 거였는데 실을 걸었어요. 자 여기 실을 건 게 보이시죠? 자 실을 걸었기 때문에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뽑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요 건 것 때문에 지금 두 개를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뽑아 주시고 역시 기본 되돌아가기입니다. 자 기본 되돌아가기 두 개씩 그대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 첫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갈 차례예요. 자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요 반은 지금 이미 걸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부분, 요 기호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요 기호는 아까 사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사슬은 사슬인데 어디에다가 바를 걸어야 되냐? 자, 바와 바 사이에 보시면 늘 여기 사슬이 숨어져 있죠. 자, 여기 있는 사슬들을 보시면 코가 여기다도 걸 수 있고 아니면 요 아래쪽에 아니면 한꺼번에 전체에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 기본단 뜰 때 시작했던 뒤에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요 부분에도 코를 걸 수 있어요. 자 지금 요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요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볼록이에다 코를 걸어야 되는데 기본단에선 제가 처음에 요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 스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 부분부터 거셔야 돼요. 잘 보시면 두 번째 바가 걸려 있는 뒤쪽 부분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첫 번째 코에 두 번째 코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코를 지금 요 코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실이랑 막바로 이어져 있어 좀 뻑뻑해요. 그래서 손으로 살짝 잡으셔서 이렇게 껴주세요. 자 끼시면 들어가죠. 자 요 상태에서 바늘 실을 잡아 끌어올리시면 두 번째 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쭉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마지막 한 코 남기기 전까지 역시 그 다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코가 어디 있냐면 기존 내가 걸어야 되는 바의 위쪽, 뒤쪽, 끝에 이렇게 걸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쭉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나니까 일반 투니시안 심플 스티치에 해당하는 요 바들도 되게 또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이렇게 조금 편물을 뜨는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뜨는 것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쭉 진행을 할게요. 자, 마지막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리고 끝에 사슬 두 개가 바로 딱 하고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걸고 빼주시면 자, 두 번째 무늬단의 왼쪽으로 가는 것까지가 완성된 겁니다. 자, 요번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자, 돌아오려고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모아뜨기가 있습니다. 자, 모아뜨기를 보여드리기 전에 실을 다시 한번 바꿀게요. 자, 바꿀 때는 앞에서 뒤로 실을 살짝 얹어주시고 쓰려고 하는 실을 요 걸은 요 앞쪽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자, 앞쪽에서 실을 빼주시고 실을 앞쪽에서 빼주시고 자 이렇게 끝에 잘 잡으신 상태에서
돌려서 두 개를 한꺼번에, 자,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개를 한꺼번에 뽑으면서 첫 번째 물결을 지금 완성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모아뜨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 코를 한 번에 모아뜨기를 하게 되면 두 코가 없어져요. 그 두 코를 양쪽 끝에 사슬로 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요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요 첫 번째 걸려있는 데가 사슬을 하나 그냥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개를 모으시는데 그 세 개가 바로 요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요 세 개를 쭉까지 쭉 모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슬을 4개가 통과되는 거겠죠. 자, 외국어로 보게 되면은 보통 뭐 4개를 통과라고 하는데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개를 모았던 거예요. 3코 모아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이러면 이제 패턴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다시요. 사슬 하나 더 뜨고, 모아뜨고, 사슬 하나 뜨고. 그러니까 모아뜨는 것 사이 중간에 요번에는 사슬이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슬 하나, 사슬 둘, 그리고 모으고, 또 사슬 2개, 그리고 모으고. 됐죠? 그러니까 왼쪽에 사슬 하나 메꿔주고, 오른쪽에 사슬 하나 메꿔주고, 그리고 다시 모으고. 자, 그리고 왼쪽에 사슬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모을 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마지막 2개를 한꺼번에 뽑아주시면 저희가 지금 2번째 단까지 완성하게 된 겁니다. 자, 3코씩 모았던 부분. 예쁘죠? 자, 이제 3번째 무늬단에 들어갈 차례예요. 자, 3번째 무늬단을 보시면 바 위에 이렇게 사슬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번째 단은 한길 긴뜨기죠. 제가 아까 여러분께 버벅거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길 긴뜨기예요. 한길 긴뜨기 더블 크로셰를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 바 하나가 사슬 하나에 해당하는데 한길 긴뜨기는 저희가 코바늘 할 때 2개, 사슬 3개를 만들었었죠. 근데 막는 코 빼고 2개의 크기를 맞춰줘야 돼서 바 하나 위에 사슬을 한 번 더 떠주고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바에다가 사슬 하나를 더 떠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역시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요 부분 보면 지금 아까 전에 요 뒤에 백밤을 떴던 요 부분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아 떠진 부분의 백밤에다가 한길 긴뜨기 3개를 하시오, 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한길 긴뜨기 코바늘과 비슷합니다. 한번 실을 걸어 주시고요. 자, 3코가 모아 떠져 있는 부분에 사슬. 자, 여기 백밤 바로 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끄집어내서 2개만 뽑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코바늘에서는 이거 끝까지 한 번 더 뽑았었죠. 근데 지금 여기선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막지 않고 열려 있어요. 자, 열려 있다는 얘기는 이 코를 그대로 걸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사슬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자, 2개를 같은 자리에, 자, 역시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넣어서 빼서 2개 사슬만, 그러면 3개가 됐죠. 한 번 더 걸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코바늘에 팝콘 뜨기 하신다고 해서 한꺼번에 뽑으시면 안 돼요. 이 상태로 두고 그 다음 코, 그 다음 역시 모아져 있는 이 부분에다가 똑같이 한긴
한길긴뜨기. 갑자기 헷갈리네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예요. 한길 헷갈렸어요. 한길긴뜨기가 정확한 코건의 용어겠네요. 한길긴뜨기. 자, 지금 2개가 됐어요. 자, 다시 걸고 넣어서 자, 이렇게 2개만 빼주시면 지금 이렇게 또 한 패턴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자, 진행을 해주세요. 2, 3. 역시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다가 역시 발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발을 하나만 걸어주게 되면 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걸고 맨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자, 사슬에다 넣어주시고 넣고 빼고 그리고 감았던 거랑 같이 2개를 빼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3번째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갈 때 보니까 모아뜨기. 아까 2번째 단에서 모아뜨기 했던 거랑 똑같은 기호가 보여요. 역시 실을 바꿔주시기 전에 기존에 썼던 실을 앞에서 뒤로 살짝 넘겨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사용하실 실을 넘긴 거 앞쪽으로 끌어당기시면 됩니다. 자, 앞쪽으로 끌어당기시고 실을 잡아서 자, 끝부분을 살짝 잡으시고 바늘을 돌려서 빼주시면 첫 번째 물결이 완성된 거예요. 자, 첫 번째 물결 그리고 사슬 모으고 사슬. 자, 사슬 하나 그리고 모으고 왼쪽 사슬 하나 메꿔주고 오른쪽 사슬 하나 메꾸고 모으고. 자, 중간에 사슬 2개 그리고 모으고 사슬 2개 그리고 모으고. 자, 그리고 사슬 2개 그리고 모으고. 자, 여러분 요번 때 이렇게 되돌아갈 때 사슬을 뜨실 때 사슬을 약간 조금 넉넉하게 떠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는 그 다음 단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어쨌든 모으고 사슬 하나 하고 그리고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3번째 단이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하니까 무슨 꽃무늬 같아요. 자, 예쁩니다. 자, 이번에 이제 4번째 단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역시 갈대 무늬를 보시면 기호가 아까 2번째 단 갔을 때 기호와 지금 똑같죠. 자, 역시 뒤에 있는 백밤에다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발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코를 걸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보여요. 백밤은 항상 편물을 살짝 뒤집어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부분에다 걸어도 되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실과 막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잘 안 잡혀요. 자, 이 부분은 손으로 살짝 잡아주신 상태에서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어서 빼주시면 첫 번째 코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코는 모아 떠져 있는 뒷부분이죠. 자, 모아 떠져 있는 뒷부분은 바로 보여요. 자, 이렇게 바로 보여서 끄집어내면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3번째 단에서 돌아올 때 사슬을 좀 헐렁하게 해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요 부분에서 걸어서 빼야 되는데 너무 팽팽하게 뜨시면 사슬을 만드시면 요 뒤에 부분, 요 부분이 코가 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설렁설렁하게 코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요 설렁설렁하게 되면 입체적인 무늬가 좀 덜 보일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이 편물 자체가 이렇게 뜨게 되면 되게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설렁설렁하게 떠도 입체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참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이어서 뒤에 있는 부분에다가 코를 걸어서 이렇게 뒤쪽 사슬 볼록 위에다가 코를 넣고 빼시고, 자, 볼록 튀어나 있는 부분이 안 보이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요. 자,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걸려 있는 거 있죠? 자, 요 실을 따라서 똑같이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요 부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오른쪽 헷갈리시죠? 자, 요거 아닙니다. 자, 여기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역시 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안 보이는 부분들도 이렇게 잘 찾으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무늬에서 총 4개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무늬에서 요 4번째 단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되게 생소한 기호에다가 그리고 요 바늘도 생소할 텐데 편물은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투니시안 바늘을 이용해서 자꾸 편물을 만드시는 법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마지막 여기 또 뒤에까지 거시는 게 아니라 자, 마지막 코를 찾을 때는 여기 역시 패턴이 끝나는 부분이니까 패턴에 걸린 요 모아뜨기 한 부분에 하나 걸고 하나만 바로 옆에 거시면 요 단 마지막 코를 하나 남겨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코는 늘 사슬 깨지지 않게 사슬 2개에다가 코를 걸어서 빼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자, 이렇게 되면 4번째 단 왼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 자, 아주 심플해 보이는 되돌아가기입니다. 자, 역시 되돌아갈 때는 배색을 하기 위해서 실을 바꿔야겠죠. 자, 실을 앞에서 뒤로 걸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실은 항상 앞쪽에서 끄집어 내주시는 거예요. 자, 앞쪽에서 끄집어낸 실을 잡아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늘을 잡고 2개를 끄집어 내시면 첫 번째 물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2개씩 2개씩 자, 2개씩 2개씩 그대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2개씩 2개씩 2개 2개 자,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무늬 한 패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4단 한 패턴. 제가 뜬 목도리를 보시면 저는 지금 요 무늬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1번, 2번, 3번이 반복된 거예요. 3번이 반복되고 자, 여기 끝에 여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단 이렇게 입체적인 요 부분이 끝에도 있으면 해서 저는 첫 번째 무늬 패턴의 요 첫 번째 단을 한 번 더 뜬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제가 뜬 요 목도리는 무늬 여기서 요 4단을 3번을 반복하고 자, 3번을 반복하고 그리고 플러스 첫 번째 무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금 작업을 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는 요 2번째, 3번째 반복하는 거는 생략을 하고 첫 번째 단, 요 무늬 뒤집어뜨기죠. 요 뒤집어뜨기 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바인딩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무늬 떴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된 거는 사슬을 아래쪽으로 두고서 발을 만들려고 하니까 뒤집어 뜨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뒤집어 뜨기 할 때는 편물을 수직으로 세우셔서 뜨시는 게 오히려 더 코들이 잘 보여요. 실도 뒤로 가게 만들어 주시고, 자, 첫 번째 반은 이미 여기 걸어져 있는 거라서 여기 첫 번째 백루프에다 거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두 번째, 첫 번째는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이시죠? 자, 요 부분에다가 실을, 바늘을 이렇게 걸고, 그리고 나서 실을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역시 두 번째 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놓고서 뜨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이 바늘 뒤에 걸리게끔 놓고 넣어서 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넣고 빼시고, 자, 코에다 여기다 걸고서 실을 끄집어 내주시는 거예요. 걸고 끄집어내고, 뒤쪽에 이렇게 뒤집으면 편물이 이렇게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코드를 쭉 잡아서 끄집어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서 끄집어 내시면 거의 다 왔죠. 자, 마지막 코까지 오고, 그리고 마지막 패턴, 무늬 패턴 끝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 코가, 자, 여기 보이시죠? V 스티치 걸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시 간 부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바인딩 작업을 마저 하겠습니다. 되돌아갈 때 역시 물결 시작하는 부분에서 색실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앞쪽에서 실을 끌어당기셔서 끝부분을 잘 잡아주시고, 첫 번째 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하나처럼 뽑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 완성되고 나머지 두 개씩 그대로 쭉 끝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두 개씩.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첫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바인딩 작업하는 거 막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인딩 작업은 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있어요. 막아져 있다고 편물을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시작할 때 예쁘게 사슬이 보이죠? 이렇게 사슬이 보이는 것처럼 위쪽에도 사슬을 제대로 막아줄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에 걸고 코바늘의 빼뜨기처럼 그대로 끝까지 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바에다 코를 걸고 그 상태로 끝까지 감는 거 없어요. 빼뜨기처럼 그대로 끝까지. 이 부분을 너무 빡빡하게 하시면 요 시작하는 부분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끝부분의 사슬과 요 밑에 부분의 사슬이 크기가 동일해야 예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실을 잘 당기거나 아니면 조금 느슨하게 실 조정을 잘 하셔서 예쁘게 마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끝까지 빼뜨기를 쭉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 투니시안 바늘이 길어서 이 빼뜨기 하는 부분이 조금 잡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요 바늘하고 호수가 똑같은 코바늘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코 왔죠? 자, 두 개를 걸고 한 번에 끄집어 내셔서 막아서 한 번 더 마금. 자, 그러면 당겨주시면 예쁜 무늬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저는 지금 이 50cm 바늘을 이용해서 지금 거의 2m에 가까운
편물을 떴기 때문에 이 바늘에 이 코드를 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나중에 요 뒷부 뒤에 제가 만든 과정샷 딱 한 장이 있어서 그거를 올려드릴 텐데, 그때 되면은 이제 편물들이 막 이렇게 쪼그라진 상태에서 뜨기를 계속 해야 돼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총 단이 15개 정도 단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바늘, 코바늘, 일반 코바늘을 혹시 이용하실 분들,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나는 이렇게 그 막 꼭꼭꼭 끼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요 정도 길이, 요보다 조금 더 길어도 괜찮겠죠? 이게 폭이 되는 거니까. 요 상태로 뜨시는 거를 쭉 연결을 하셔서 길게 뜨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제 감아가지고 넥 워머 같은 걸 만드셔도 무늬가 충분히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는 예쁜 투니시안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렸고요. 이걸 잘 활용을 하셔서 예쁜 작품들 많이 만들도록 하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